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두 번째 인터뷰는 네. 유통 온라인 유통 온라인 쇼핑몰들의 이야기. 속살 파보기 시리즈. 네. 왜 굳이 그들의 속살을 우리가 왜 봐야 되냐? 그런 건 아닌데. 네. 다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예. 온라인 쇼핑몰들이 요즘 뭐 예를 들면 쓱도 그렇고, 네. 뭐 마켓컬리도 뭐 있고, 뭐 괜찮은 곳에 혁신을 여기서 하겠다는 건데 약간 미심쩍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은 어떤 식으로 재편이 될 거고 어떤 문제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예. 이걸 좀 들여다보려고 모셨습니다. 이분은 스카이랩?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돼요? 현재는 스카이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네. 전 모바일 포럼 커넥팅 랩의 대표. 제가 양력을 좀 달라고 했더니 네.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전 대우증권, 전 KT 뭐 와, 이렇게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예. 예. 점점 작은 회사로 가시고 계시네요. 네. 박종일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원래 뭐 없는 사람들이 양력이 많아요. 오늘 이 쇼핑몰 주제를 고민하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라인 커머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네. 예. 지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네. 올해에만 이 이커머스 관련된 기업들의 상장 준비도 많고요. 반면에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 회사들도 변화가 많고요. 네. 이게 이미 뭐 미국의 아마존이나 뭐 유럽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제대로 한번 파봐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커머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쿠팡을 들 수가 있겠죠. 예. 네. 근데 쿠팡이 은근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아, 쿠팡에 대하여 아니면 그렇습니다. 쿠팡에서 나오는 정보가 네. 그러니까 쿠팡에 대해서 가령 그런 거죠. 뭐 쿠팡의 뭐 뒷얘기를 설명드린다라기보다는 네.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국내 온라인 커머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에 쿠팡이 이 영업 손실을 메울 수 있느냐. 저 쿠팡의 흑자 전환은 가능할 것인가? 네,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을 과연 쿠팡은 흑자 전환이 가능한가? 라고 매우 도전적으로 뽑아봤고요. 예. 대체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고. 왜냐하면 왜 그래요?라고 여쭤보면 여기는 매출이 늘어나면 사람을 더 많이 써야 돼요. 비용이 같이 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로봇이나 자동화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 자동화 덕분에 매출이 올라가도 이 로봇들이 다 이제 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 갭을 먹을 수 있는데 자동화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매출이 늘어나면 이렇게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닌가? 원래 온라인 커머스라는 게 네. 그런 효율성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 쿠팡이 그동안에는 막대한 뭐 인프라 투자, 물류 네. 투자 때문에 네. 이루지 못했는데요. 저도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이거 잘하면 손익분기점 도달이 가능하다. 혹은 이미 도달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쿠팡이 뭐 작년에 뉴욕 거래소에 3월에 상장했을 때는 뭐 공모가 대비해서 뭐 많이 올라서 네. 시가총액이 100조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이다. 네. 라고 했지만 현재는 한 30조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3분의 1 토막 났어요. 네. 네. 하지만 3분의 1 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네. 이마트 합친 금액 수준의 시가총액인 거죠. 이마트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시가총액이죠.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큰 시장에 가치가 있는 회사인데 예. 분석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뉴욕 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라는 특수성이 네. 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예. 일단은 공시 자료가 영문이 있고요. 한글 버전이 있고요. 네. 영문 버전이 뉴욕 거래소에서 먼저 공개가 되고 예. 한 달 정도 후에 다트 금감원 사이트에서 공개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차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쿠팡이 또 비밀이 많다 보니까 네.
네, 자세하게 무언가를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 저도 뭐 하다 보니까 네. 힘들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가 쿠팡에서 아까 이제 이 프로님께서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을 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현재형이고요. 쿠팡에서 저희 회사 제품의 월 거래 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아 쿠팡에서도 실제로 하고 계세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카이라는 브랜드로 네. 많은 제품을 자세히 판매를 좀 하고 들여다보실 있고요. 수 있겠네요, 오히려. 네, 뭐 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있고 예. 뭐 쿠팡의 뭐 전현직 담당자들이랑도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고 근데 오늘 네. 쿠팡 꼭 좋은 얘기만 하지는 못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는 관계 없습니다만. 네, 설마 소송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 이미 충분히 많이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뭐부터? 일단 궁금한 게 요즘 쿠팡의 가장 큰 이슈가 매출은 느는데 왜 비용이 비용도 계속- 같이 늘어. 왜 그러냐? 이거 불안해가지고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하는 이제 좀 그 비용 조절이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질문일 텐데 비용이 왜 자꾸 그렇게 들어요? 비용을 보면은 이제 캐펙스라고 하는 투자 일회성 투자 비용이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오펙스라고 하는 이제 변동비가 있을 건데 원래는 이제 고정비가 많이 효율화가 되어야겠죠. 예. 그리고 제품이 판매되면 될수록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변동비는 당연히 변화할 텐데 예. 쿠팡이 언제 규모의 경제를 갖출 것이냐 그리고 이 막대한 투자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준비한 자료로 예. 아 예.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네. 자료. 네. 예. 보시죠.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사람이고요. 많이 넘겨주시고요. 자, 일단은 국내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네, 작년 통계청에서 올해 2월달에 발표한 작년도 수치를 보면 연간 거래액이 193조 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뭐 쿠팡이나 혹은 네. 뭐 이베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배달의 민족과 같은 네, 음식 배달하는 것들 그럼요. 총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금액 즉 거래액이고요. 193조인데 그 전년도가 159조라고 해서 그러면 1년 동안 21%가 증가했습니다. 엄청 증가한 거죠. 네. 네, 모바일 비중도 높고요. 그럼 이 193조를 누가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약 한 45에서 50%의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독점화가 네. 됐고요. 예. 또 국내에서는 이 자료는 YGF 리테일 굿즈라는 곳에서 예. 연간 거래 금액을 추산한 자료입니다. 이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뭐 상장된 회사도 있고 공시를 하는 회사도 있고 공시를 안 하는 회사도 있고 이 공시한 자료에 거래액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이 거래액을 추정한 자료를 거래액. 보면 네, 거래액. 분홍색과 빨강색은 어떤 차이가 있는 그래프예요? 네. 전년도와 2020년과 2021년을 지금 예. 비교 분석한 거죠. 보면은 네이버가 작년에 36조 원의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네. 이 거래액은 뭐 네이버에서 물건을 뭐 제품을 구매하거나 네. 혹은 우리 미용실 가셨을 때도 네이버페이로 뭐 결제도 하시고 네. 그런 오프라인 결제 금액이 포함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네이버가 뭐 각종 오프라인을 연계한 온라인 커머스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금액이 반영된 것이고요. 네. 네, 네이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볼 이 예정이고요. 그래프로만 보면 진짜 조금 따라잡은 느낌이네요. 네이버를 쿠팡이. 사실상 누가 더 앞섰어요? 지금 원래 누가 네이버가 누가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쿠팡과 네이버가 앞서죠. 쿠팡이 저 밑에 있었죠 예전에는. 저 저 밑에 있었다가 쿠팡이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죠.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온라인 거래 금액 단일 플랫폼 1등은 11번가였습니다. 그 언제적 얘기예요, 그게. 아니야 한때는 인터파크인 적도 있었어. 네, 쿠팡이 쿠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로켓 쿠팡이라는 물류 시스템인데요. 네. 로켓 쿠팡은 2014년에 시작했고 본격화된 게 2016년, 예. 2015년부터였고요. 참고로 저는 2016년부터 로켓 쿠팡에서 사업을 해왔었고요. 네, 예. 그 현재는 쿠팡이 성장률이 한 45%, 50% 가량 성장하고 있고 매출 성장이 네, 거래액이 거래액이 네. 예. 이 거래액이라고 하면 왜 거래액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네. 이커머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입고 있는 음. 이 똑똑해 보이는 티셔츠 네. 21,900원에 백브리핑 티셔츠죠. 백브리핑 티셔츠. 네 맞습니다. 네. 과감하게 핑크색으로 지금 샀고요. 바로 앞에서 사고 이제 입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난주 주말에 샀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네. 그런데요? 이거 안 입으면 출연 못한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주말에 와서 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2만 원짜리 티셔츠라고 하면 네. 일반적인 이커머스 오픈 마켓이면 수수료만 매출로 잡습니다. 2만 원을 팔았을 때 10%의 수수료가 있으면 2천 원만 매출로 잡는데 네. 네. 쿠팡은 직접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구조라서 이 2만 원 전체를 총액으로 매출로 잡습니다. 네. 이것은 회계법상 혹은 대규모 유통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이버는요? 그럼 네이버는 거의 대부분이 중개형입니다. 그럼 거긴 수수료만 잡는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이 아니라 거래액입니다. 아니 아까 전에 본 그 그래프는 거래 다 거래액으로 통일했다 다 이거죠. 거래액입니다. 네. 거기서 오가는 돈의 양인 거예요, 그냥. 네, 네. 아까 이제 처음에 작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작년도 네. 거래액이 193조 원. 예. 그 전체 193조 원 중에서 누가 몇 조 원을 했느냐, 누가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느냐. 네. 예. 이제 네이버가 36조 원, 쿠팡이 34조 원, 그다음에 네. 신세계 SSG 그리고 신세계 SSG가 인수한 이베이를 포함한 것이 24조 원. 예. 급성장한 곳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배달 시장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 19조 원, 11번가가 14조 원으로 나타났고요. 그 외에 뭐 유메프, 티몬 뭐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쿠팡이 이 성장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우리 쿠팡이 올해 초에 공시가 떴을 때 사람들이 드디어 쿠팡이 이마트의 거래 금액을 넘어섰다. 매출을 넘어섰다. 네. 거래 금액이 아니고 매출이요. 매출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이 상태라고 하면 거래액도 쿠팡이 네이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라면 네, 맞습니다. 쿠팡이 네. 하지만 이 쿠팡의 성장 속도가 이렇게 유지될 것이냐는 예. 또 지금 마지막에 가면 또 퀘스천이 좀 있긴 합니다. 하여튼 뭔가 매출의 상승 각도는 괜찮다 이거죠. 네, 현재까지는 네, 거래액 상승세는 좋습니다. 뭐 근데 그건 저희들도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예. 뭐 이거는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 네,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 다 아시는. 네. 그런데 뭐가 고민이에요? 쿠팡은? 자, 그러면 이 쿠팡에 대해서 네. 쿠팡의 고민.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쿠팡 자료를 한번 보면 쿠팡은 한국판 아마존이다. 네. 실제로 쿠팡의 서비스나 뭐 서비스 구조 이런 게 아마존을 대부분 차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대표적으로 로켓 쿠팡이라는 구조는 아마존의 FBA라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는 구조를 차용을 했고요. 네. 뭐 쉽게 생각하면 뭐 광고하는 쿠팡 체험단이라는 프로그램도 아마존 바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유사하게 따라 했고요. 예. 전 세계 이커머스가 사실 아마존을 다 따라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쿠팡이 가장 잘 아마존을 학습했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쿠팡이 국내에서 잘 되니까 다른 커머스 기업들이 또 쿠팡을 또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이베이의 스마일 배송이나 마켓컬리와 같은 것이 아마존, 쿠팡을 따라하는 구조가 되고요. 근데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 뭐 미국의 FTC 위원장이 뭐 아마존에 대한 독점적인 이슈도 얘기했는데 국내에서도 이 쿠팡에 대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쿠팡에 대해서 무언가를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누가요? 뭐 언론사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쿠팡에 대한 안 좋은 기사를 내면 예. 그것이 이제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제 반론 기사가 나오기도 반박 보도 자료가 나오기도 하면서 예. 일부 기자들은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요. 네, 시세가 있습니다. 1억 원짜리 소송이 있고요. 예. 사실상 그러면 이제 쿠팡에 대해서 예. 언론사들도 언급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팩트 체크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쓰고요. 예. 그래요? 실제로 소송을 거기 되게 하기도 공격적인가 보네. 굉장히.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소송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용이 소송이 당하면 제가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는 언더스탠딩이 저희는 당하는 건가요? 중계만 한 거. 그렇죠. 이게 바로 중개합니다. 중개한 커머스. 저희는 매입을 하지 않고 중개만 합니다. 그냥 이 품질에 대해서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로 발빼기. 그래서 제가 수치 데이터나 이런 것도 하나 꼼꼼하게 다 따져봤고요. 네, 그래서 예. 마치 네. 쿠팡이 한국의 아마존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언급할 수도 없는 볼드모트가 될 것이냐에 네. 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쿠팡을 제대로 알자. 네. 이게 컨셉이고요. 네. 자, 쿠팡이 작년 3월에 뉴욕 거래소에 상장을 했고요. 공모가 $35였는데 상장 첫날 대박을 쳤죠. 그래서 $49가 돼서 시가총액 100조 원. 네. 와, 국내 이커머스 기업이 100조 원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해서 많은 이커머스 다른 회사들도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우리도 쿠팡처럼 뉴욕에 상장할 거야. 아니면 한국에 상장해서 우리도 엑시트를 할 수 있다. 네. 라는 걸로 이제 투자 자금도 많이 몰렸었고요. 근데 쿠팡의 현재의 모습은 오늘자로 $49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14.26까지 떨어졌고요. 뭐 글로벌하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떨어지긴 했으나 쿠팡의 하락률이 좀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컸고요. 시가총액은 100조 원에서 31조 원까지 많이 내려왔네요. 떨어졌습니다. 네. 네, 많이 떨어졌고 작년에 이제 3프로 TV의 영향으로 많은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많아졌는데 네. 아무래도 모르는 기업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아는 기업, 나 오늘도 쿠팡에서 시켰으니까 쿠팡 주식도 사셨고 뭐 구체적인 국내 투자자의 수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꽤 많은 분들이 쿠팡의 주식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쿠팡의 주식 가치가 중요한 것은 쿠팡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혹은 근무하는 분들이 스탁 옵션을 많이 받으셨어요. 여기서 네.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한 명이 많이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수만 분들이 명이 받았다. 많은 분들이 받았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의 주가가 국내에 있는 많은 투자자한테도 중요하다. 관심거리긴 하죠. 그래서 네. 오늘 이 방송에 관심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 쿠팡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제- 알려주십시오. 네. 네. 자, 쿠팡 주가 하락의 원인을 보면 실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1년에 창업한 회사가 막대한 투자를 했고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를 통해서 몇 조 원에 달하는 지금 누적 손실이 5조 원이 넘었는데요. 네. 이 정도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럼 네. 돈은 언제 버냐? 예. 이제는 거래소에 상장도 했으니 이제 실현할 때가 되지 않았냐. 네. 쿠팡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2020년 혹은 2021년에 BEP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 2020년에 큰 변화가 있었죠. 코로나19. 예. 네, 코로나19로 많은 이제 비용 손실이 발생했고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비용이 더 늘었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비용이 발생했냐면 네. 실제로 이제 뭐 저도 겪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쿠팡에는 전국에 쿠팡에서는 한 150개, 170개의 FC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처음에 코로나 예민했을 때는 네. 회사에서 한 명만 나와도 회사가 폐쇄됐죠. 네. 네, 일주일씩 막 폐쇄되고 그랬는데 네. 한 센터에 막 500명, 100명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 발생하면 그 물류센터가 셧다운됩니다. 아. 그래도 주문은 더 늘어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한 매출 증가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영업을 못한 비용. 그렇다고 뭐 코로나 때문에 직장 폐쇄가 됐으니까 물류센터 폐쇄가 됐다라고 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자, 일주일 안 했으니까 한 달치 월급에서 일주일치 뺏어 드릴게 이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비용도 있고 예. 또 꽤나 많이 들어간 것이 방역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역시 이제 가지 많은 나무다 보니까 방역 비용에는 뭐 구체적으로 또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약 1,000억 원 가량 작년에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다 추정이 되고 있고요. 소독약 치는데요? 소독약도 쳐야 되고 뭐 폐쇄한 비용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은 비용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작년에 매출이 이 발표하는 시점마다 조금 달랐는데 뉴욕 네. 거래소에서 발표했을 때는 뭐 매출 22조다라고 네.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수치는 한국금감원에 발표한 공시 자료를 토대로 네. 예. 예. 연결 재무제표 아니고 쿠팡의 단독 재무제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 쿠팡의 매출은 20조 3천억 원. 예. 그리고 매출의 증가는 전년 대비해서 46%, 약 50%면 어마어마한 매출 증가를 이뤘죠. 그렇겠죠. 예. 코로나 한참이었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뭐 네. 사람들이 물건 사려면은 쿠팡에서 많이 또 사야 되고 네. 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영업 손실은 2배로 늘었다. 네, 손실이 1조 6천억인데 두 배가 더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손실이 약 6천억이었는데 예. 작년에 1조 6천억. 그리고 처음에 공시됐을 때 뉴욕 거래소에서 공시했을 때는 1조 8천억이라는 보도 자료가 다 나가서 사람들은 1조 8천억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나 한 네. 3배 가까이 늘었네요, 그러면. 네, 많이 늘었죠. 그럼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 늘었느냐? 예. 그냥 쿠팡이 뭐
쉽게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된 투자로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그게 누적되고 있다. 이거 비용 통제가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들 하시는데 이걸 또 하나하나 다 또 까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까본 결과 예. 네. 작은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네. 쿠팡의 비용이 왜 증가했는가라고 보면 다른 항목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 비해서 예. 크게 뭐 같이 비례해서 증가를 했는데 영업 일반 관리비 항목이 다른 비용이 한 45% 늘었으면 영업 일반 관리비가 64%가 늘어났어요. 저게 어떤 비용이죠? 이것은 순수하게 쿠팡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고요. 이제 뭐 물류센터나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게 그 비용의 성격이 저거군요. 일반 관리비가 인건비예요? 네, 맞습니다. 인건비만 아니면 광고 선전비도? 인건비랑 광고 선전비 등등등의 비용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표가 예. 이 인건비만 전년도에 2020년도에 2조 8천억 그리고 작년에 4조 2천억 네. 4,200억이 발생했고요. 네. 광고 선전비가 224% 증가를 했는데요. 일단 이 인건비를 보면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풍문성 얘기입니다. 아하. 네. 네, 그러니까 풍문성? 풍문성. 예. 일반적으로 쿠팡은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많이 하니까 인건비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쿠팡은 물류센터에 대한 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쿠팡 풀필먼트 유한회사라는 회사가 별도로 있어서 예. 거기에 따른 이제 별도 그 공시자료를 보면 거기서 인건비 증가한 건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쿠팡에서 증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풍문으로 듣거나 뭐 쿠팡 관계자분들이랑 얘기하면 좀 의외의 인건비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뭐죠? 들면요? 이커머스 회사인데 변호사가 많아요. 예? 또 다른 곳에서 듣기로는 쿠팡의 내부 변호사가 100명이 넘는다. 예? 네. 그리고 왜요? 최근에 왜 그럴까? 120명으로 티오를 늘린다. 그래서 추가 채용을 하고 있다. 이유는 뭐라고 추정되고 있습니까? 풍문에 의하면? 네. 쿠팡은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네. 내부 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지죠. 예. 예를 그리고, 들면 뭐 독과점 이슈도 있을 거고요. 네. 최근에는 뭐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를 추가 채용한다거나 혹은 쿠팡이 워낙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선이라고 하죠. 예. 싸워야 할 상대가 많습니다. 음. 일단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쪽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류 서비스도 그러니까 택배업을 진출하겠다. 실제로 택배업 라이센스를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일반 택배 대리점처럼 택배 대리점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한 명당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내보겠다. 라는 것도 하고요. 또 쿠팡에는 뭐 하는데 인센티브를 1,000만 원씩 줘요? 사이닝 머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려오면 CJ 대한통운이나 기존 택배 대리점이 쿠팡으로 돌아주면 네, 그것도 이제 대리점이 돌기에는 힘들고요. 왜냐면 대리점은 기존에 뭐 다른 택배사와의 그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넘어오지 네. 못하고 예. 사람들을 올 스카우팅하는 때. 거죠. 네, 그래서 오면은 배송 사이닝 트럭 머니를 가지고 계신 분이 네. 넘어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차량은 이제 지입 차량이라고 해서 예. 노란색 번호판은 쿠팡에서 제공한 거고요. 네, 그냥 사람만 넘으면 사람만 넘어오면 돼요. 근데 쿠팡은 아직 여러분들은 쿠팡이 택배업을 했나? 쿠팡에서 택배를 받은 적이 없는데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택배업과 유사한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요. 이제 3자 물류라고 해서 쿠팡에서 보시면은 로켓 쿠팡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제트 배송이라고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제트 배송도 있더라고요. 네, 제트 배송은 뭐냐면 로켓 쿠팡이랑 물류의 흐름은 같으나 로켓 쿠팡은 쿠팡이 사서 네. 고객한테 판매를 하는 건데 네. 제트 배송은 위탁 물류입니다. 쿠팡에서 그냥 물건만 파는 다른 상인들이 판 네. 거를 배송 대행만 해주는. 쿠팡이 배송해 주는. 맞습니다. 아, 그게 제트 배송이었어요. 네, 예. 아. 일종의 택배 사업화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예. 이게 미국에서는 FBA, 그러니까 아마존 풀필먼트도 이 방식으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예. 최근에는 아마존이 어디까지 확장을 했냐면 아마존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이 이루어져도 예. 아마존 물류를 태우는 서비스가 최근에 오픈했습니다. 그 무슨 뭐 자,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예. 제가
네이버 스토어에서 예. 물건을 판매하는데 네. 물류를 쿠팡 물류를 쓸 수가 있어요. 아 완전히 물류 회사처럼 네, 택배 맞습니다. 회사처럼 그냥 네, 대한통운이 됐다는 뜻이네요. 아하. 네, 쿠팡이. 실제로 쿠팡 택배 회사. 네, 대한통운이나 기존의 물류 회사들이 가장 현재 경계해야 되는 대상은 예. 쿠팡입니다. 왜요? 후발주자가 뭘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그걸 경계해야 되죠? 기존의 택배 시스템보다 쿠팡은 이제 직접 그 쿠팡의 택배를 유통 그 물류를 하시는 분들 예. 현장에서 막 물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쿠팡의 시스템이 매우 선진화돼 있다. 네, 가령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에 쿠팡에서 제공하는 앱으로 물류 처리를 하면 네. 기존의 다른 택배사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용이하고 또 하나 이제 택배업 같은 경우는 워낙 인력 변동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자기가 커버했던 지역이 아니면 어렵거든요. 예. 그건 여기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아파트의 현관문 비밀번호 네. 그 대부분은 기존 택배사들은 외워야 되거든요. 네, 맨날 가는 데니까 맨날 가는 네, 데니까. 맨날 가는 데니까. 네. 근데 쿠팡은 그 정보들도 네.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앱을 저장해놔요? 띄우면 잘 보이도록. 네 앱에서 보이게끔 그러니까 합니다. 인터페이스가 괜찮다. 택배 회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선이 네, 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내가 만약에 택배 기사라고 하면 대한통운에서 일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쿠팡 로지스틱스에서 일을 할 것이냐 하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쿠팡이 그 시장을 갖고 갈 수도 있다. 아하. 근데 물량이 많아야지 기사가 많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기사 이코르 물량이라고 보는 거죠. 네. 대한통운이 강한 것은 기존에 꾸준히 유통해왔던 뭐 SM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화주들이죠. 예. 그러니까 물건을 뭐 우리가 이제 편의점 택배나 이렇게 한두 건 보내는 게 물량이 큰 게 아니라 한 달에 뭐 몇만 개, 몇십만 개를 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런 화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 화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배송 이행률입니다. 예. 올 초에 CJ 대한통운이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한번 있었죠. 예. 그때 이제 대한통운에서 이탈된 화주들이 네. 로젠택배나 로젠택배가 가장 뭐 수혜를 봤다라는 업계 얘기가 있는데요. 혹은 롯데택배나 한진택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택배가 안 나가면 네.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럼 당장 매출을 해야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택배 회사를 바꿔야 되는데 예. 만약에 쿠팡이 택배 회사를 했을 때 대한통운이 파업을 했다. 그럼 그 물량, 그 화주는 쿠팡의 택배 회사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이벤트들 때문에. 네, 이벤트들도 있고 기존의 택배사들은 토요일까지만 배송이 되는데 일요일은 배송이 안 되죠. 예. 근데 현재 쿠팡은 일요일도 배송이 됩니다. 아. 그래서 현재 일부 온라인 커머스들은 일요일이 배송이 가능한 구조로 또 바꾸고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네이버가 CJ 대한통운과 하는 네, 물류 서비스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또 채워질 것이고요. 자, 우리 인건비하다가 여기까지 네, 왔죠. 네. 인건비가 많이 늘었다. 변호사가 많더라. 근데 변호사만 많아서 인건비가 늘어난 건 아니고 사업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다양한 사업이 사업이 많아지면서 네. 변호 법적인 소송을 대비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네, 관리 비용이 많이 증가했고 52%면 네. 네, 그리고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쿠팡이 굳이 이슈가 안 될 부분들도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뭐 뭐 1등 변호사만 늘겠어요. 1등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네, 뭐 대관 업무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야 되고 근데 대개는 이게 항상 처음에는 적자라도 용서가 되지만 이해가 되지만 어느 정도에는 매출은 늘더라도 비용이 딱 통제가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로 이익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건 하나 나갔을 때 근데 비용이 2,000원 들던 게 계속 1,100원 이렇게 인건비가 떨어지죠. 같이 올라가 주면 네. 뭐 언제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뭐 이제 그게 항상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쿠팡이 네. 지나치게 좀 전선이 넓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는 게 좀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훌륭한 3프로TV 언더스탠딩과 같은 네. 훌륭한 컨텐츠가 있는데 네. 쿠팡 플레이라는 OTT 서비스도 내놨죠. 아 그것도 해야 되고 네, 뭐 그것도 해야 이것저것.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쿠팡 이츠라는 배달 시장에 들어가면서 네. 많은 비용을 또 썼죠. 네. 아무래도 기존에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사업이 점점 커지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에서 벌어들이는 비용이 네. 다른 신규 사업으로 계속 재투자되고 있다. 근데 그 재투자가 언제까지 이뤄질 것이냐인 네. 거고 쿠팡은 또 하나 최저가 가격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네. 그런 그게 예를 뭐죠? 들면 예. 쿠팡의 온라인 최저가 매칭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예. 이 3% 이 티셔츠. 티셔츠를 예. 2만 원에 파는데 응. 지금 쿠팡에다가 이 제품을 판매하는 순간 쿠팡은 19,900원에 자동으로 판매가 돼요. 자동으로요? 네. 쿠팡에다가 우리가 이거 우리가 12,000원에 공급할게요. 예. 2만 원에 팔아요. 하지만 쿠팡은 그 가격을 본인들이 사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물건이니까 가격 책정은 우리가 한다. 그래서 19,900원으로 하면 가격 비교 사이트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무조건 쿠팡이 최저가예요. 아. 그 구조를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놨어요. 올려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비교 사이트처럼 검색을 해서 제일 싼 게 지금 2만 원이더라. 네. 그럼 우리는 19,900원으로. 네. 근데 뭐 아무나 그렇게 이제 최저가 매칭되진 않고요. 잘 네. 팔리는 제품은 아. 쿠팡이 그렇게 최저가를 유지합니다. 아. 네. 그런데 쿠팡이 사서 파는 거죠? 네, 쿠팡이 사서 파는 거죠. 그럼 뭐 본인들이 본인 마진 줄여가면서 파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다른 이슈가 됐죠. 그거는 뭐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지만 다음 장에 지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분 남았습니다. 네. 쿠팡에 이제 PPM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 쿠팡은 참 용어가 많아요. 네. 그래서 쿠팡 담당자들이랑 회의하면 예, 용어 공부하느라고 지치는데 PPM은 뭐냐면 퓨어 프로덕트 마진, 네. 즉 해당 제품을 판매했을 때 몇 퍼센트의 마진이 남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9,900원에 팔면 본인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예. 그 손해 나는 금액을 어딘가로는 전가를 시켜야 돼요. 음. 그래서 뭐 광고비를 더 쓰라고 하든가 아니면 다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가를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 가격을 따라갈 거다. 그거 완전 옛날에 아마존이 하던 짓인데. 아.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마존이 하는 방식이고요. 그것을 이제 PPM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쿠팡이 그거를 작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납품업체들한테 그걸 이제 맞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티셔츠를 만들어서 네이버에서 21,000원에 팔고 있는데 쿠팡한테도 납품을 해서 당신도 21,000원에 파세요라고 하면 쿠팡은 25,500원에 팔면서 네, 맞습니다. 나머지 다른 걸 올리라고 한다. 그렇죠. 안 올리면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난 싫다. 그 당신들이 우리 네. 거 19,000원에 사갔으니 25,000원에 파시든 21,000원에 파시든 네. 뭐 알아서 파시면 되는 건데요. 네. 오늘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 말랑님의 설명드리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프로님께서 쿠팡에 이제 납품을 했어요. 네. 납품을 했는데 잘 팔려요. 네. 티셔츠가 입었더니 정말 똑똑해 보여요. 네. 그래서 잘 팔려요. 그래서 추가 생산을 했어요. 예. 또 열심히 또 접었어요. 네. 그래서 재고가 이제 몇천 장 쌓였는데 음. 쿠팡에서 갑자기 발주가 중단돼요. 아. 그러니까 매입하는 게 중단됩니다. 그럼 큰일이죠. 큰일이죠. 이 티셔츠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쿠팡의 요구를 맞춰주는 거죠. 쿠팡이 그때 요구는 빅바이어가 되고 빅바이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21,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어. 다른 데서도 21,000원에 팔고 있으면 쿠팡이 최저가가 아니니 우리가 낮출 수는 없고 우리 마진이 줄어드니까 티셔츠 만드는 언더스탠딩 당신들이 다른 가격표를 22,000원으로 올려라. 네, 그렇죠. 그렇게 요구한다. 그걸 안 들어줄 수가 없다. 네네, 뭐 그렇게 요구하는 거를 또 대놓고 요구하지는 않죠. 어떻게 네, 요구합니까 그럼? 뭐 전화로 하거나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르게 매너 이렇게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손실이 났을 때 이제 뭐 광고 비용이나 다른 네. 비용으로 메우는 방식이 발생하죠. 근데 예전에 이게 뭐 대형 마트 뭐 양판점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방식인데 예. 이제 이커머스판 이제 그런 행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점점 바이오 커서 그래요. 힘이 세져서 그래요. 플랫폼의 힘이 세지니까 그렇죠. 딴 걸 올려라. 이걸 올려라. 알겠어요. 그 쿠팡은 비용 통제가 돼야 이제 흑자 전환이 될 텐데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흑자 전환, 비용 통제 이거 뭘? 비용 통제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네, 이 자료 보시면 예. 작년에 쿠팡에서 큰 화제가 있었죠. 예. 덕평 물류센터라고. 예. 이 덕평 물류센터가 하필이면 쿠팡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예요. 예. 근데 거기가 전체 손실이 됐는데 작년에 쿠팡은
3,268억에 대한 화재 손실 비용을 회계상으로 다 손실 비용 처리를 했어요. 네. 예. 그럼 우리가 보통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빨리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손실은 반영시켰는데 네. 보상 금액은 작년도 회계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화재가 안 났다라고 치면 1조 3천억으로 줄었겠네요. 손실이. 네, 1조 3천억으로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올해 네. 만약에 쿠팡이 작년에 손실된 비용이 빠지고 예. 그리고 올해 작년에 손실난 비용을 화재보험에서 받게 된다. 네. 라고 하면 영업 손실 금액이 꽤 6천억 줄겠군요. 수준으로 네. 줄어드는데요. 아. 5,700억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네. 이게 2020년도 손실 금액이랑 비슷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네. 쿠팡은 매출이 46%가 증가했는데 네. 영업 손실은 크게 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줄었다. 그렇게 된다. 네. 그리고 뭐 저의 가정 중에 하나는 일반 관리비 통제는 좀 돼야 된다. 예.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고 워낙 전선이 넓어져서 지금 뭐 타이완 가정 두 네. 가지니까 관리비가 10% 정도 절감되고 화재 비용 차감하고 이제 보상을 받았을 때 90% 정도 받았을 때 네. 손실이 저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네, 맞습니다. 일반 관리비가 2021년에는 64% 정도 증가했는데 네. 그게 10%줄 수 그게 있을까요? 마이너스 10%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증가율이 낮아질 거라는 거는 이해가 자, 되는데 여기서 매출액도 예. 동일하다라는 기준입니다. 쿠팡의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변수를 다 동일화해놓고 비용 부분만 조정을 그랬을 한 경우? 거예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매출은 증가했는데 비용은 증가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추세로 보면 매출액도 많이 늘고 비용도 많이 증가할 것 많이 늘고. 같은데요. 변호사도 더 뽑으실 것 같고 네, 계속 뽑겠죠. 인원도 그러면 늘어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쿠팡은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예. 네. 하는데 여기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뭔데요? 쿠팡이 판매가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예.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의 분석에서는 쿠팡이 판매가를 올린다라는 가정이 없어요. 올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올리면 다른 데보다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마진이 제품 판매 마진이 늘어난다는 건데. 근데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요? 네, 쿠팡이 운영하는 제품은 예. 본인들의 이제 매출로 잡아야 되는 로켓 쿠팡으로 이제 운영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하면 크게 두 예. 가지가 있습니다. 예. 납품업체에서 받는 제품들이 있고요. 쿠팡이 PB 자기 제품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쿠팡의 PB 제품의 판매가가 인상되었나? 혹은 쿠팡의 납품업체의 판매가 혹은 쿠팡이 마진이라고 하는 PPM이 인상되었나를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 쿠팡의 가격을 추적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네. 이 쿠팡 추적하는 가격 시스템을 보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쿠팡의 PB 제품 중에서 쿠팡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시는 게 생필품이거든요. 예. 네. 뭐 화장지, 뭐 이런 것 등인데 화장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쿠팡의 PB 제품인 코멧의 30m짜리 두 팩 30롤 제품인데 작년에 판매가가 17,8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매가가 24,490원이죠. 네. 약 한 15%의 판매가가 올라갔죠. 이거는 그냥 물가 올라가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가서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예. 네. 전체적으로 판매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것뿐 아니라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냥 예시고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 제품에 대한 이제 검색을 누구나 이 사이트에 네네. 가시면 예. 네. 올타임프라이스.com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누구나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러면 고객들이 올라간 비용을 사줄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샀다라는 거죠. 고객은 올라간 비용에 대한 그때 것을 그런 수용했습니다. 지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PB 상품이라는 게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게 공정위에서 비슷한 경쟁 제품을 잘 팔리는 거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네. PB 제품으로 만들어. 그다음에 저쪽을 죽인 다음에 죽인 이후 가격을 올리더라. 근데 이 말은 마진율이 높아졌다는 뜻입니까? 가격이 맞습니다. 올라갔으면? 네, 일단 매출이 올라갔죠. 만약에 다만 매출 원가가 5%가 올라갔는데 네. 판매가가 15%가 올라갔으면 10% 포인트의 매출과 수익의 증가 부분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간 게 그냥 납품가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간 건지 네. 납품가는 그대로인데 쿠팡이 가격을 올린 건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야 이익이 늘어날 텐데요. 네, 쿠팡의 이제 매출 원가 분석까지 해봐야 되는데요. 네. 아까 이제 그 공시자료에 보면은 이제 매출액은 46%인데 매출 원가는 45%, 그러니까 1% 포인트의 차이가 있는데 예. 1% 포인트니까 작다라고 하지만 매출의 1% 포인트면은 2천억입니다. 네. 그리고 쿠팡이 본격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은 작년 4분기, 네. 올해 1분기에 좀 많이 좀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런 걸로 흑자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네, 저는 뭐 이렇게만 보면은 흑자 전환이 멀지 않았다. 근데 이러면 최저가가 잘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쿠팡 이렇게 올리면 딴 데는 안 올리는 거? 네이버가 싸게 팔면 어떡해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이 경쟁 제품보다 네, 판매량도 높고 후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 네, 검색 순위도 올라가면 딴 데서 비싸게 팔으려고 한다고.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네. 네, 이제 쿠팡의 PB는 뭐 PB 모든 제품이 가격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네. 쿠팡 PB 중에서도 안 팔리는 거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막 뭐 이상한 것도 많습니다. 양말 5켤레, 뭐 방풍나물 300g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거는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쿠팡에서 잘 팔리는 제품은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네. 결론을 좀 말씀해 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예. 또 하나 쿠팡에서 올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쿠팡의 환불 정책이 바뀌었고요. 이게 쿠팡에서는 환불이 워낙 쉽다 보니까 이 손실이 꽤나 컸는데 이 환불 정책이 변화된 게 쿠팡에도 환불도 안 해주고. 네, 쿠팡의 재무적인 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멤버십이 2,900원에서 올랐죠. 4,950원으로 올라가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네. 택배업에 진출했다는 것인데 택배업이 왜 중요하냐면 택배 서비스를 많이 유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 쿠팡이 물류센터에 화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쿠팡이 판매를 많이 못했어요. 밤 사이에 뭐 품절 처리됐거나. 그런데 쿠팡은 이 외부에 있는 물류센터의 인력들을 데리고 오면서 물동량을 늘릴 겁니다. 그러면 쿠팡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쿠팡이 판매가를 올렸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판매가가 5% 인상됐다. 라는 시나리오와 와우 멤버십, 쿠팡의 멤버십이 인상됐다라는 걸 가정하면 판매가 인상분이 워낙 크게 영향을 줍니다. 지표상에서. 그래서 18억 5천억의 매출, 상품 매출이 19조, 1조 정도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뭐 와우 멤버십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1,000억, 2,000억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른 변수를 다 통제하면 쿠팡이 올해 4,500억의 영업이익이 달성이 된다. 올해요? 네. 올해 2022년에?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정이 일반 관리비가 10% 절감되고 보험비를 보험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관리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결국. 그 관리비도 사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크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네. 쿠팡의 판매가 인상입니다. 판매가 인상이 되면 근데 판매가가 인상이 될 거냐라는 결국은 그건데 네. 그렇게 됐으면 진작 올렸죠. 가격 올리고 싶지 않은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과거에는 못했는데 네. 이제는 될 거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쿠팡의 점유율이 올라갔고요. 점유율이 올라갔다. 네, 쿠팡의 그래서 점유율이 가격 결정권이 더 있다. 쿠팡의 가격 결정권이 고객한테도 있지만 납품업체한테도 있습니다. 납품 단가나 네. 혹은 쿠팡의 PPM이라는 마진율에 대해서 쿠팡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그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점유율이 가격 결정권이 있을 정도의 점유율이라면 50%가 넘는 약간 압도적인 아마존 같은 사업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네이버하고는 사실 경쟁 관계에 있는 많이 따라갔다고는 했으나 지금 어쨌든 네이버가 1위고 뭐 역전이 되더라도 비슷한 수준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쿠팡이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점유율을 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도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네이버가 쿠팡의 경쟁자냐? 네. 사실은 네이버랑 쿠팡은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중개형이기 때문에 예. 네이버는 뭐 물건을 많이 판매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실제로는 네이버는 검색 광고나 쇼핑 광고 매출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그 매출 광고 매출의 상당 부분이 또 쿠팡이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쿠팡의 가격이 올라가느냐를 잘 봐야 되겠네요. 잘 봐야 되겠네요. 봐야 예. 네, 맞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거를? 아까 이제 사이트를 보셔서도 아실 수가 있고, 사실 뭐 전 제품이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제가 체감하기로는 네,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지표들이 언제 공개가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네. 네,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쿠팡 얘기 조금 나왔으면 다음번에 나오실 때 좀 이어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There's a joint on the corner where the big boys play, where the whiskey's running like the river, but they all never come for the booze and bass. I'm the one, I'm the lady that'll rock this place.